안녕하세요. 정책 제안 토크쇼 박혜진의 정책 N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카더라 통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가짜 뉴스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 문제들이 뭐 개인뿐만 아니라 요즘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N에서는 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의 박일준 회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일준입니다. 그 용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거예요? 리터러시라는 말이 이 문해력이라는 단어인데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문맹률을 낮추는 거에 전 세계가 힘을 이제 썼죠. 그랬죠. 근데 이제는 디지털 미디어와 영상을 통해서 이제 지식과 정보를 얻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이제 중요해졌거든요. 그러한 능력과 소양을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4차 산업 시대의 미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미래 인재를 키우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 단체입니다. 가짜 뉴스가 주로 어떤 대상으로 퍼지게 되는지 혹시 뭐 그런 실태가 좀 나와 있나요? 사실 이게 정확한 조사는 아직은 이렇게 좀 미흡한 편인데요. 이제 과거하고 좀 일단 달라진 형국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제 일베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나 블로그를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확산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가짜 언론의 형태로 해서 뉴스 보도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의제 설정의 방식이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미디어의 역할과 기능이 좀 바뀌었죠. 과거에는 전통 매체가 보도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확산되는 형태였다면 요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SNS에서 확산되고 다시 역의제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전통 매체에서 다시 픽업하면서 다시 커지는 이런 형국으로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중간중간에 걸러지는 과정, 유통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가짜 뉴스를 구별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죠. 가짜 뉴스라는 용어 자체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버리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요? 네, 이게 가짜 뉴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이제 국감 때도 문제가 됐었지만 그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문제점 때문에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적이 나왔고요. 영국 정부에서도 그래서 공식적으로 가짜 뉴스라는 말을 버리고 허위 정보 허위 또는 정보. 허위 조작 정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건 예. 유럽 위원회에서도 권장하는 바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오늘 이제 주제인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큰 틀에서 허위 정보 차원에서 저희도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방금 유튜브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즘 그 가짜 뉴스, 허위 정보들은 주로 이제 인터넷, SNS 상에서 그렇게 퍼지는 거죠? 네. 그 사실 뭐 약간 개념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특정 생산자가 사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모두 전 국민이 사실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닙니다. 네. 사실 이 가짜 허위 정보를 처음 만들어내는 시기는 초등학생 시기예요. 초등학생들이 친구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네. 약간 나를 우쭐대기 위해서 문자 단톡방에서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신종 수법들도 막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만들어내기도 하고 누구나 무의식 중에 모르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포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다 가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 그 확증 편향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성공 공식과 체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네.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잘 안 바꾸죠. 꼰대인가요? 그렇죠. 전문용어로 고지식의 꼰대라이제이션이라고. 꼰대. 꼰대 뭐요? 꼰대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런 전문 용어도 있구나. 그런 전문 신조어인데.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요. 또 특히 우리나라가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사회 현상 중에 3회 법칙을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면은 안 따라가고 두 사람이 해도 안 따라가지만 세 명이 하면 전체가 움직인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실험적으로 굉장히 증명이 많이 된 부분인데 그런 걸 다른 말로 동조 효과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군중 심리라고도 하죠. 한국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한번 뭔가 가짜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쭉 딸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되게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사실 이 그 가짜 뉴스를 만드는 제작 방식에 그 문제가 있는데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그 어떤
어떤 면에서는 가짜뉴스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핵심 전략. 이분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낼 때 소설을 쓰지 않아요. 그럼 아무도 믿지 않겠죠. 가짜뉴스를 만들어낼 때 90%의 진짜 뉴스를 갖다 놓고요. 거기다가 10%의 가짜뉴스를 살살 녹여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거를 구분해서 찾아내는 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겠네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를 내가 정말 이렇게 의심하고 잘 봐야지라고 이렇게 정말 하기 전에는 누구나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더 눈을 크게 뜨고 가짜뉴스에 네. 대해서 의식을 갖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면은요. 네.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예. 이게 사실일까요? 네, 많이 들어봤는데? 네. 아닌가요? 그러면은 코카콜라에 이빨을 넣으면 이게 사가서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많이 들었죠. 저는 영상도 본 것 같은데 왜 콜라에다 이빨 넣어서 그다음에 딱 실험 얹고, 영상? 네, 네. 본것 예. 같은데? 거의 우리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그 맹신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콜라를 안 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내 기억은 뭐지? 제 기억 속에 몇십 년 이게- 만에. 콜라에 이제 이빨을 넣으면요. 이게 만약에 한 달이 지나면 얘가 새까맣게 변해요. 없어지지는 않고요. 새까맣게 변하는데 이빨이 썩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겉에 뭐가 끼는 거예요. 착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벗겨내고 나면 괜찮아요? 원래 정상적인 이빨이 하얗게 나옵니다. 자, 오늘 이거 네. 부모님과 같이 시청하는 초등학생이 있다면 당장 네. 좀 탄산음료 사달라고 할 것 근데 같아요. 재밌는 거는요. 이 얘기를 우리 학부모들한테 영상도 보여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믿죠. 한 번 박혔기 때문에 네. 안 믿어요. 오히려 지금의 이 실험이 잘못됐을 거라는 네. 그런 그렇죠. 오해된 의심을. 생각을 갖게 네. 돼요. 이게 가짜 뉴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죠. 그러네요. 비유를 들어주시니까 확 오네요. 네. 리터러시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실 우리 사소하게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이미 아주 깊이 들어와 있거든요. 기술의 속도는 뭐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뭐 정부 당국자들이나 정치인들도 나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그분들이 따라잡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네. 아주 뭐 간단한 예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요.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아마 다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보시다 보면 그 주로 이제 포스팅해갖고 보여지는 것들이 주로 있을 거예요. 네. 누구는 글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친구 사이인데 안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페이스북에서 고객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고리즘으로 그 사람의 취향, 성향, 어떤 것들을 주로 보고 좋아하는지를 봐서 그분이 좋아하는 걸 알아서 뿌려줘요.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빅데이터가 거죠. 만들어지는 네. 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치적인 부분도 본인이 진보면 진보 쪽 관련된 포스팅만 보입니다. 보수면 예. 자기가 그걸 봤기 때문에 보수 쪽만 보여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말씀 나눈 자기 확증 편향을 기술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페이스북을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객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거니까. 근데 이럴 때 그러면은 이런 아주 작은 사소한 기술인데 그럼 정부의 역할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도 우리 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처벌을 강화한다는 쪽에 저도 한 표를 던져요. 근데 사전에 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술 같은 경우에 권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사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자기가 계속 원하는 자기 취향의 정보들만 접하는데 무조건 서비스할 것이 아니라 옵션의 형태로 해서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아니면은 균형 잡힌 거를 다양하게 보시고 싶으십니까? 네. 이 질문을 사용자들한테 던지는 한 번만 거죠. 던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사회적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간단한 기술을 이제 정책과 이제 법이 이제 따라가주는 부분도 있겠고요. 좀 더 약간 뜨악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은 요즘 최근 나온 기술인데 인공지능이 영상 소스들을 분석해서 가짜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솔루션이 있어요. 네. 놀랍죠. 예.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고 이제 TV 인터뷰하는 영상들을 소스를 쫙 모아가지고요. 이 딥러닝이 계속 스터디를 해요. 예. 그래서 그분의 이제 말하는 말투, 목소리, 입 모양, 표정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서 가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스크립을 쓰면 진짜 그거를 막 말을 같겠네요, 해요. 정말. 처음에는 약간 어설픈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스스로 공부해서 네. 나중에는 몇 시간 지나면 아주 완벽한 영상을 만들어내고요. 거의 일반인들이 구분하지 못할 수준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발전을 사실 정책과 법이 따라간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게 앞으로 계속 더 구별해내기는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 저희도 한번 해볼까 봐요. 예,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정말 구별할 수 있는지. 네, 답은 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 비밀로 해드릴까 합니다. 네 개의 뉴스가 지금 있거든요. 예, 뭐 다들 제목만 봐도 그럴싸한 뉴스 기사예요. 공적 언론에서 뭐 흔히 내고 있는.
요 4개 기사 중에서는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딱 봤을 때는 내용으로 봐서는 분별해내기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정도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렇죠. 같은 기사들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막 보기 전에는 맞아요. 찾아내기가 힘든데요. 오늘은 이제 요 4개 중에서는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아니까 네. 그런 면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직관적으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일단 어떻게 해요? 보면 1번하고 4번 기사는 좋은 긍정 기사예요. 예산 지원했다. 네. 그리고 네. 청정 사수했다. 네, 뭐 이런 네.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2번하고 3번은 보면 2번은 한미 군사 협력 줄였다. 네. 네. 문제가 된다는 거죠.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된다. 맞아요. 3번 같은 경우는 고용률 최저. 네. 일단 부정 기사잖아요. 예, 예. 근데 출제 의도를 봤을 때는 2, 3번이 확률이 좀 어, 회장님 높은 굉장하신데요? 시절에 잘 좀 네. 찍으셨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개인에 대한 가짜 뉴스, 허위 사실 유포인데 이게 이제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정말 심각한 네. 문제라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처도 상처 평생 그렇죠. 가잖아요. 그 상처를 네. 이겨낼 힘도 또 적고요. 네. 아까 초등학생이 이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초등학생들이 이제는 과거에 단톡방에서 친구를 비방 모함하는 내용을 하다가 이제 신종수법으로 생긴 거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이제 친구들이 보기에 되게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네. 전혀 그 친구를 비방하는 내용과 연관도 없어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의 이제 영상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자막으로 친구를 욕하는 거를 막 올려요. 아. 좀 희한합니다. 어른들 보는 영상과는 시각에서는 별개인데, 별개인데.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막으로 막 자막으로 쳐서 올린다고요? 올려요. 그리고 그 자기 유튜브 채널에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다 댓글로 그 친구의 욕을 막 해요. 그리고 그 해당되는 친구도 거기다가 불러들여요. 어머, 아유, 그래서 약간 거기서 공개 처형 느낌이네요. 그런 건 거죠. 너무 잔인한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심한데요. 그래서 이 요즘에 이런 피해 사례들이나 이제 학부모들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 사태가 참 심각하구나. 요새 학교 폭력 문제 보면서도 저희가 아, 이게 과거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네. 그 죄질이라든가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 이게 언어 폭력에서부터 상당히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예. 그 언어 폭력이 바로 디지털을 이용한 아이들의 험담, 허위 정보 이런 것들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각자 그걸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예전에 기업들만 위기 관리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개인들도 위기 관리 능력에 그래야 대한 되네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감정 컨트롤. 저희가 교육 때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네, 네. 일부러 악성 댓글을 달아줘요. 그다음에 한번 대응해봐라.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반응들이 그럴 때 있나요? 아이들이 무너지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는 상대한테 또다시 먹잇감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재밌기 때문에 상대는 더 달려들거든요. 그럴 때 평정심을 잃지 말고 넌 그렇구나. 오히려 안쓰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타이른다거나 그런 감정 컨트롤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정책엔 함께 해주신 두 분 소감 듣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협회가 한 2주 전쯤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거나 학부모님들이었는데 저희가 박경미 의원실과 함께 그 국회의원 회관에서 행사를 열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정치인들, 정책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라는 차원이었었어요. 사실 요즘 4차 산업혁명 뜨고 또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면서 많은 정책하시는 분들,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해도가 많이 높지는 않은 편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방송 만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